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의 노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충북지방경찰청 박재진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부임하실 때 뵙고 참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됩니다. 먼저 충북 도민 여러분께 충북의 치안 총수로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충북지방경찰청장 박재진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충북 지역에 와서 치안을 책임지고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1년을 지나고 보니까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정확히 지난 9월 23일자로 충북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딱 1주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무탈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아무 일 없이. 네. 그럼 지금 그 1년 동안 이제 무탈했다. 뭐 아무 일 없었던 게 참 좋았다. 그러면 충북의 치안을 평가한다면 최상점을 주시겠네요? 근데 이제 그 점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요. 이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도민들이 느낄 때 네. 최근에 이제 옥산에서 네. 이제 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 8시간 만에 잡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이제 평가는 되게 높은데 그렇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경찰의 치안 능력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치안 능력이 예방하는 건데 어디까지 이 경찰이 예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회에 이 저변에 깔리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이것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끔 요거를 막아낼 수 있으려면 경찰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도 연구된 게 없고 사회에서도 그런 연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우리 경찰관들하고 해온 것이 그런 연구입니다. 그 간담회를 간다든지 네. 어떤 우리 그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뭐고 현재 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 요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도민들의 협조를 받을 거는 협조를 받아내고 또 우리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은 또 그것까지 해나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30%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경찰이 우리끼리만 무언가를 하려고 북적거렸다면 이제는 주민들과 의논하고 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는 것도 주민들 속에서 같이 찾아내려고 그러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하는. 행정기관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협치라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민간 거버넌스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런 면에서는 아마 청장님께서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도 간헐적으로는 했지만 이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지만 공급자를 지원하는 수요자를 찾았던 거지 진정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는지 요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좀 부족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관점을 요쪽으로 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거네요. 아까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네. 경찰서장, 과장 등과 이 관리자들과 한다고 들었는데 싫어하진 않을까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처음에는 떨떠름한 표정들로 와가지고 네. 나를 왜 부르나? 근데 경찰 조직이요 지시를 받는 데가 익숙한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너 할 일 해라, 시킬 일 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인데까지 느낀 거는 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족오락관 기막이 하고 이쪽 저쪽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개나리 하면 저쪽 가면 막 엉뚱한 말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귀마개를 열고 해도 그 현상이 나는 거 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이 걸치게 네.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해 가면서 의미를 잘 모르고 곡해돼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혼은 혼대로 나오고 이 사람은 뭔가 한다고 시간은 흘렀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간담회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소통을 중시하시는 경찰청장님이시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네. 근데 관리자 이제 현장 간담회를 가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네. 원하는 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경찰이 존재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네. 어찌하오리까 뜻을 저한테 물어요? 그럼 특히 저같이 이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 이쪽 지역도 모르고 이쪽 지역 분들의 성향도 모르고 어떤 점을 좋아하고 나빠하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뜻을 물으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역 분들의 정서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청장들이 와서 이렇게 흔들어대면 그렇죠. 이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떠나도 유지돼야 되는 것이 치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한테 물어라.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 청장 방향하고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하고 의논하자. 그럼 우리 청장님께서 네. 그렇게 당부를 해서 나타나는 뭐 우수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인대학 같은 데 강의를 가고 또 어떤 행사에 가서 보면 그 주민들 또 그 지역의 리더들이 우리 경찰관들이 많이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와서 좋네요. 뭐가 예. 필요하냐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찾아와서 당신들 뜻을 물으려고 하고 그래서 경찰이 조금씩 우리를 이제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리서치 좀 해주세요. 예. 방송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청장님들이 1년만 있다 가신 분도 있고 몇 개월만 있다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청장님이 딱 오시면 초도순시만 하고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이제 가시는 막 이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 느낀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경찰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방자치경찰이 이제 도입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방자치경찰이 이제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 자치경찰이 주민을 위할 것이냐. 네. 지금 현재의 체제가 주민을 위할 것이냐. 어떤 시스템이 더 잘 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의 소속으로 돼 있으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치안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는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그 지방청장을 이렇게 잡고 있듯이 그 지역의 경찰을 좌우지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 그렇죠. 자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는 어디로부터 파생되는 자치여야 되냐면 바탕으로부터 파생돼야 되는데 이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해서 사실은 공직자들한테 요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그 경찰이면 경찰, 어떤 조직이면 조직에다가 이걸 맡겨놓으니까 내가 하기 쉽고 내가 하기 편하고 내가 생생내는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네. 지방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청장님들이 왔다 1년 만에 떠나시고 몇 개월 만에 떠나시고 그래서 어쨌든 최고 수장들의 공백은 아니지만 계속 바뀌니까 그런 좀 혼란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사 시스템이 자치경찰이 된다 해서 또 그렇게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 전반적인 그 이제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한 게 이제 연구 중이기 때문에 딱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총경 이상이 국가경찰이 됐든 경정 이상이 국가경찰이 됐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전국 단위로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있네요. 그렇죠. 뭐 총경 이상을 또 중앙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네. 역시 경찰 같은 조직에서는 또 자치 경찰의 좀 취지가 좀 퇴색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자치 경찰이든 이 분권 경찰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안의 핵심이 어디가 돼야 되겠느냐, 치안의 중점이 어디가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치안의 핵을 경찰서에다 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장 중심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끔 해나가고 지방청장은 이 경찰서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 전체 그 지역 전체를, 왜냐하면 도지사가 있고 지금 각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있듯이 역할 체계를 그렇게 딱딱 잡아서 내려가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자치경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가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해가면서 정말로 이 주민을 위한 경찰 시스템이 어떤가, 요거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문제죠.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충북지방경찰청 박재진 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개혁을 위해서 인사 드래프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인사를 인사권이 청장한테 다 집중돼서 순경까지도 청장이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만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 행사할 인사권만 행사하고 과장이 해야 될 인사권은 과장이 행사하고 서장이 해야 될 인사권은 서장이 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서의 계장은 계원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계원들이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계장 보고 지라고 그러죠. 그 계원을 서장이 갖다가 데려다 놔주고 그 직원이 잘못했다고 계장을 갖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이 계장은 책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쓸 사람이 뽑아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할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박재진하고 근무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5명이 필요한데 10사람이 왔다. 그 중에 제가 5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드래프트제가 요런 네. 뭐 개념이고.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그렇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래프트라고 수서서에 있을 때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가 문제에 있어서 네. 요게 더 중요해요. 평가를 그동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늘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바꾼 게 바로 직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윗사람을 보고 살 필요가 없죠. 요게 더 혁신적인 겁니다. 티나지 않을까요? 나쁘게 예? 점수 주게 되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문제긴 하는데, 우리 이 전체적인 정서와 문화 속에 얼마나 정직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왜? 윗사람을 보고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누구를 보고 일을 해야 돼요? 주민이요. 주민과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윗사람들을 보고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윗사람들은 그 일의 원천을 순수하게끔 주민들로부터 받아왔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이 그동안은 담보됐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 시스템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면평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다면평가를 저도 당하는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정말 청장님 얘기가 맞는 게,
그 다면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경찰 조직이 다 과연 그것이 얼만큼 이제 스며들 것이냐 문제는 아마 뭐 청장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청장님께서 여기 오셔갖고 또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뭐 불필요한 일 줄이기. 네. 이것도 좀 이제 기업,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다면 평가, 일 줄이기, 뭐 서류 간소화 뭐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직원들에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목적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는 게 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이 젊어서 왕성하게 움직일 때는 다 움직여지던 근육들이 어떤 때인가는 이제 느려지면서 안 움직여지니까 거기에 뭔가 끼는 거거든요. 우리 경찰도 70년을 이렇게 이어오면서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해나가면서 지금 새로운 일이 부과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을 강력하게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또 어떻게든 줄여오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저는 우리 부장들하고 대화하고 저는 우리 서장들하고 네 일 다 가져와 봐라. 뭔 일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그 일은 해도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또 할 필요 없는 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은 합의해서 없애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하고 하면서 더 강조해야 될 일은 강조해서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이 받아들여야 될 일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찾아서 다시 끼워 넣어주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청장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되게 딱 각이 잡히고 위기의 서열이 정확히 잡혀 있고 권위적이실 줄 알았는데 오늘 뵈니까 탈권위적이시고 합리적이세요. 아까 보니까 노인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노인회 특강도 하고 계신데 강의하시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왜 하필 우리 노인분들을 상대로 이런 강의를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부임을 해서 경찰서 이렇게 돌면서 노인회를 다 들려서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충북이 특히 이 노인 인구가 많은 데거든요. 많죠. 여기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다니면서 그 회장님들이 와서 특강 좀 해주라. 언제든지 그럼 부르셔라. 그래서 특강은 시작된 거고요. 노인들의 이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분들은 이 오늘 그 노인의 날 그 기념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잘 살아보자 하는 일념 하나로 쫙 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먹고 사회에서 은퇴하고 보니까 이제 자식들조차도 나를 버리는 시대가 왔거든요. 왜 집에 가야 쓸모있는 말 못 들으니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놨으면 우리가 사회에서 그리고 그 질량 있는 그런 지식들을 주워 들었으면 이거를 잘 소화해서 부모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무식하니 쓸데있는 소리를 안 하느니 집에 가면 이상한 소리만 하니 이렇게 하고 자식들조차도 부모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본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전부 자식 욕하고 사회 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700만이라고 보자고요. 지금 노인 인구가 700만이라는데 그러면 이 사회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의무를 좀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무슨 내용을 주로 얘기하시나요? 제가 가서 뭐 정해진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답변. 질문을. 네. 거기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청장님께서는 그런 걸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그 질문에 답변하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이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하는데 그럼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경찰을 꿈꾸는 네.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 공무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방침이 발표되면서 더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북의 치안 총수시면 뭐 경찰에서 이제 최고위층인데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어제도 질문에 이제 그 질문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손주가 경찰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별 고민이 다 있네요. 그럼요. 다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쭸어요. 손주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찰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찰 되는 걸 원합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30만이니 뭐니 이러잖아요. 공무원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거죠. 좀 더 안정적이고 더 편하게 일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60까지 내가 이제 퇴직할 염려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라고 그러면 또 경찰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찰 되는 순간 목적이 달성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는 거죠. 내가 종이짝지를 들 수 있는 힘이라도 있다면 요 힘을 써서 그 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마인드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경찰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필요한 거니까. 이 시험을 준비할 사람들은 요 마인드부터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된다 그 얘기신가요? 지팡이의 개념보다도 더 이 깊이 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상대한테 쓸모 있는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은 지팡이가 돼주고, 업어주는 게 필요한 사람은 업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의 질량이, 가장 큰 질량이 어떤 거냐면 말로써 사람들에게 이해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끔 잘 가르치고 이끌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요게 가장 큰 이 경찰의 능력이자 소통력인 거예요. 이 소통이 잘 되면 이 경찰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건은 해결할지언정 문제 자체를 해결해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경찰이 개입됐으면 그 사람들이 억울했던 것이 억울하지 않게끔 풀려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답답했던 것이 답답하지 않게끔 풀려야 되는데 우리는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그걸 처리는 해줘도 요건 못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실력을 갖춰서 상대한테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경찰이 필요하니까, 경찰이 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요 점을 명심하시면 제가 면접 가면 누구 뽑겠어요? 그렇죠. 예. 듣다 보니까 쏙 빠져듭니다. 예, 앞으로 강연이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러 가고 싶은데 끝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찰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나가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경찰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우리 경찰을 잘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는 귀찮아하시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뭔가를 필요한 게 있어서 여쭐 때는 귀찮아하시지 말고 잘 답변도 해 주시고 해서 이 충북 치안이 안전하게 유지돼 나가는데 경찰이 힘을 써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지방경찰청 박재진 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